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지금 이미 바로 엊그제 한 2시간 만나서 충분히 입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바로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러브콜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직 일단 개문 발차를 했어요. 자,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초지일관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위원장직 사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좋은 의미에서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버티는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제야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만 빠지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말하자면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본인과의 갈등도 하나도 없는데 익명을 걸어서 여기저기 언론에 대고 최후통첩 등등 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본인이 직접 이 정무 핵심 인사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홍준표 지금 의원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차지할 것 아니냐, 이런 또 추측, 또 예단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와의 정책과는 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 개문 불차를 했지만은 이번 주말을 지금 넘기면서까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은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미 제가 한 거의 일주일쯤 됐는데요, 당시에 데일리안에서, 이 인터넷 매체죠,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여론조사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데일리안의 단독 보도로 지금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제가 상당히 일찍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 플랜 B가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려고 본다면 다른 제3의 인물을 영입할 수밖에 없고, 그 제3의 인물은 전직 총리 중에서 한 4명 정도를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분들도 이 합류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이 핵심 관계자가 밝힌 바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쯤 됐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즉 플랜 B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심을 갖고 볼 분야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하고 안 오고 제3의 인물이 왔을 때 과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인물들의 생각, 그리고 여권의 공세, 이런 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3의 인물인 전직 총리 출신, 대충 여러분들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선거 운영 실질적인 경험 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종인 이 위원장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리고 실전 성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 면에서는 다소 조금 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실전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이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실전에서 꼭 유리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는 어차피 완팀이잖아요. 팀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선대위 총괄본부 6개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장들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총괄위원장,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만 3단계로 돼 있어요. 이 3단계가 아주 최고의 지휘층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휘층과의 말하자면 조화로운 운용, 여기에 더 큰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지휘부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케미스트리, 이 궁합이 잘 맞아서 운영이 되면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거는 머리를 통해서, 브레인, 그렇죠,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직접 코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 전에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어요. 이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만났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밝혔어요. 즉 뭐라고 밝혔냐면 중앙선대위는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 조정은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면서도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 역할 조정은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역할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김병준을 선대위 밖에서 김한길 같이 별도의 조직체로 운영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제도 밝혔어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하자면 계속 영입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디테일한 역할 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대위 안에서의 역할, 즉 담당 역할의 일정한 축소 조정, 이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도 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도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입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10%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언이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요, 김병준 더군다나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더더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일체 자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이 사심 없이 얘기한 것이고 오로지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기정사실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보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말이 많았고 또 사퇴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쐐기를 박았고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직을 확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면에서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김정인 영입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은 말하자면 자극하는 윤석열 후보 측근에도 자제하라, 이런 입장문을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고, 또 이양수 대변인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와 김정인 위원장이 그제 저녁에 2시간가량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찾아뵙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압력,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속히 김정인 위원장을 모셔서 총괄위원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한 결별보다는 현재로서는 이 매끄러운 합류를 위해서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수순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인사를 대해서 적당히 하라, 이런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내가 누군지 안다, 적당히 하라고 말씀을 직접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제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을 기자들이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한 직후에 내수동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총괄선대위원장 수락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느냐, 이제 질문이 말이죠,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이냐가 아니라 수락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 게 맞느냐, 기자들이 또 한 번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개를 또 끄덕이면서 그 거칠 붙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는 나한테 물어봐도 답을 안 하겠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하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평가해 볼 때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하고 할 말이 없다, 이 얘기는요, 돌아올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공간만큼은 정치적인 공간은 남겨두겠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뭐라 그럴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회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겠다, 이런 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리고 또 이 캠프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 기정사실화된 김병준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수행, 이거를 이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의 변화가 이제는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제가 냉각기를 가지면, 왜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안 맡으면 이 엄중하게 중요한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차피 지금 연세로 보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또 모르죠. 워낙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요, 뭐 좋게 얘기하면 비전이 크신 분이고 조금 지금 민심의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한다면 노역이 좀 세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 중반까지 뭔가 임기 5년 내에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한테 가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접점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가 됐든 뭐가 됐든 한 10% 내외의 지지율 우세, 이것이 요즘은 5% 내외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 추세로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절대적으로 김종인 윤석열 후보의 우세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라도 최소한도 5% 내외의 승리라도 저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모두가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제 시나리오가 맞는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본래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환자 없이 아무리 명의라도 실력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라도 병을 고쳐서 나을 수 있는 환자를 의사들이 다뤄야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어느 의사가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후보 캠프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로 이재명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방금 전에 헤럴드 경제 의뢰로 KSOI가 23, 24일 날 한 내용을 나왔어요.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는 42.0%, 이재명이 39.8%, 그래서 2.2%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4.4, 심상정 3.2입니다. 지난달 26일하고 27일하고 비교해보면 이재명이가 33.9, 그 다음에 윤석열이 31.5를 기록했는데 이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 19일하고 20일 날 TBS 의뢰로 KSOI 월요일 날이죠. 윤석열 40, 이재명 39.5, 0.5. 이래서 이 당시에 KSOI 김갑수가 하는 거 이거 엉터리구나, 일제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요, 이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여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2.2% 정도 앞서는 걸로 KSOI가 발표를 했어요. 자, KSOI가 그렇게 친정고정이고, 그 다음에 어제 나온 NBS 4개 여론조사 기관들, 또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친여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그만큼 정권교체, 주역으로서의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만큼의 여론적 지지, 여론의 지지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워낙 정권교체 여론이 15%에서 25%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 후보가 저는 이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달리 택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과 총괄선대본부장하고 연달아 회의를 주재해서 본격적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D-100일이 되는 29일에 첫 선대위 회의를 여는데요, 공정 그리고 이 청년의 방점을 찍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나무 심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를 강조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청년위원회와 지역 선대위도 공개될 예정으로 있고, 특히 호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충청 등 전략지역 선대위 조직 구성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물밑 준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활동 시점, 방법, 그리고 김 씨를 지원할 실무진 구성 논의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건희 씨의 이 공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자세히 방송을 편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는 당장은 여기서 당장은 돼 있어요. 당장은 김병준이 주도권을 쥐고 선대위를 운영해 간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제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지만 별도의 실무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김병준 위원장이 하도록 제가 공간을 비워줄 생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 이것이 결국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일주일 전부터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쪽에 생각이 가 있어요. 거기에 방점. 아니, 공은 김종인 쪽에 저는 넘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요, 조금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한테 판단을 주는 게 더 맞다. 이 얘기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윤석열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책임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의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동일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인물이 익명으로 인터뷰하면서 아주 나쁜 의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되게 지금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맞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제가 직접 소통해서 자제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지금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금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마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해서는요, 이 교체 가능성, 이 문제와 관해서는 즉 내가 새우인데 새우가 그런 언급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선대위 실무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말이죠. 어제 서울대학에서 홍준표 후보 2030 인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학생들이 물으니까 사실 토론할 때 보면 귀엽고 화끈한 측면도 있다. 사이다 발언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오늘 입장문을 내가지고 참 그 버르장머리가 없네. 또 버릇이 없다. 이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총괄 위원장에 김종인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 총괄이 빠진 모양새가 어그러진 듯한 윤석열 선대위를 위해 구원 투수로 좀 나서달라 이런 일부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청문 홍답 코너에서.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는요 할 생각이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이 한 청년 지지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2030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홍 의원이 총괄 위원장을 맡는다면 수그러든 컨벤션 효과가 다시 모이고 분명 대선에서 승리한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한다면 선대위 총괄 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윤 후보와는 정책도 다르고 제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안 한다 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어 안타깝지만은 경선 흥행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컨벤션 효과를 몰고 온 것에 만족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좀 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올 경우에 청문 홍답 코너에서까지 홍준표 후보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죽이기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예. 당내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이건 윤석열 죽이기고 문재인이 원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예, 제가 조금 막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될 텐데 좀 심각한 상황이라 또 감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얘기하다 또 승질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러면 소식 전하는데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오늘로 40만 돌파했는데 빨리 5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식 가겠습니다. 이준석 부적절한
윤석열 측 인터뷰로 단기간에 김종인 데려오기 힘들다. 응? 이 제목 안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적절하다. 응? 윤석열이. 그리고 김종인이 오긴 오는데 빠른 시간 안에는 못 온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준석이가 오늘 또 오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야, 진짜 인터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도 YTN 나갔는데 또 오후에도 YTN에 나갔어요. 예? 하여간 참 어이가 없는데 자, 하여튼 김종인과 관련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2명인데 일단은 자기가 홍보잖아요. 홍보를 책임지고 총괄은 김병준 교수에게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상임선대위원장 둘을 지휘하는 역할로 김 전 위원장을 모시려고 했지만 모시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어서 그게 바로 주변에서 부적절한 익명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가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 예. 뭐 이건 다 나온 얘기예요. 최후 통첩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지금 김종인이가 주접을 떨어놨다 이렇게 아주 극악스러운 발언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준석이는 이날 오후 YTN 또 출연했어요. 뉴스큐에 출연해서 오후에요. 김병준 위원장이 우선 주도해서 선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자, 이준석이는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외에도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하겠다 이건데 이게 좀 수상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준석이는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윤 후보 측 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직접 통화도 했냐는 질문에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선대위 회의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경고할 생각이다. 일단 선대위가 돌아가면 그건 김종인 문제는 제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대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또 얘기할 거래요. 그러니까 김종인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 이거죠. 자기는 공동선대위원장 안 맡고 홍보만 하겠다. 그리고 선대위 돌아가면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김종인 폄하한 거 엄중하게 경고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문제를 죽어라고 끌고 가겠다 이거죠. 죽어라고. 계속.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김병준 교수인데 자기는 빠지고 홍보만 하겠다. 근데 결국은 김종인 데리고 오는 작업은 계속하면서 엄중 경고할 거다. 그러면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게 12월 초에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그때까지도 김종인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게 이제 이준석 얘기거든요. 근데 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빠지냐 얘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까지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리겠다 이거예요. 지지율을. 윤석열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골든크로스 이재명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뒤바뀌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자기는 선대위원장이 아니었잖아. 실질적으로 홍보는 대선이 임박해서 한다고요. 뭐 광고비 집행이라든가 뭐 현수막이라든가. 지금은 뭐 홍보를 한다고 해봐야 겨우 유튜버거든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선거 들어가서 광고비 집행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자기가 홍보위원장 지금 갖고 있으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병준에게 책임지게 하고 지지율은 끌어내리고 계속 김종인 얘기하면서 지금 김종인 얘기 3주간 가니까 지지율이 10% 빠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5%만 빠지면은 이재명하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가 지겠어요? 그 책임을. 김병준 위원장이 다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계속 김종인 언제 들어오냐. 기자들도 나가면 다른 문제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뭐 정책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김병준 위원장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 언제 옵니까? 김종인 위원장 언제 들어옵니까? 뭐 들어오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리고 김종인은 또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해. 이 노인네가. 나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도 안 해. 계속 지금 말이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지어는 저녁에 밥 먹고 안 한다고 하고
이 작전이 뭐냐? 윤석열을 갖다 계속 길을 빨리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은. 예?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끌어내려지고 그 다음에 선대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계속 김종인 얘기 지금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김종인에게 기분 나쁜 얘기한 거 항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대위 출범했는데 그러면 또 김종인 얘기로 계속 갈구고 이준석이는 또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 김종인 얘기할 거고 기자들은 재밌다고 계속 김종인 얘기 물어볼 거고 이것도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한 달 지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생겨서 윤석열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얘네들이 이걸 노리는 거야. 그러면 거 봐라 지지율 떨어졌지 않냐. 김병준 못하지 않냐. 이제 봐라. 김종인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김종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종인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갖고 들어올 거예요. 엄청난 요구사항. 자, 공천권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인수위원회 일정 부분 참여하겠다. 상당 부분. 일정이 아니라 상당 부분 참여하겠다. 이래서 인수위원회 참여해서 뭐 정부 요직 다 꿰차고 그 다음에 공천권 다 가지고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 허수아비. 얘네들 생각은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요. 어쨌건 이기는 거예요. 어쨌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면은 적어도 박빙 속에서 윤석열이 이기는 거라고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뭉친단 말이에요. 지금 나간 사람들은 실망했기 때문에 아 윤석열이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 이런 부분이에요. 에이, 빨리 바로 잡아줘야지. 그리고 선대위 출범하고 기분 좋은데 또 이준석이 끌어내리고 있는 거야. 김종인 얘기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골든 크로스가 오죠. 예?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고 언론들이 이재명 까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대장동이 죽었어요. 한 달 동안. 이 3주 동안 대장동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계속 김종인 문제가 죄다 깔렸다고. 자, 이재명의 뭐 조카 살인 사건 잠시 반짝했죠. 대장동은 없어졌죠. 또 조폭 연루설도 있는데 이것도 팀이야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김종인이 그걸 다 눌러버린 거예요. 에? 3주간. 근데 이걸 또 한 주를 더 늘리고 두 주를 늘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민주당은 마치 쇄신한 것처럼 나오면서 올라가고 심지어요.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애가 젊은 애가 민주당은 활력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엔진이 꺼져가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야 국민의힘이 이래 국민의힘이 뭐 김성태 등 범죄자들을 막 끌어들이고 선대위가 올드보이고 아니 민주당을 보시라고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데 국민의힘만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있죠. 예? 뭐 오늘 보니까 강훈식 이 사람 쇄신한다고 불렀는데 무면허 운전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인가 후보는 음주운전 강훈식이는 무면허 운전 그런데 이런 거 언론에서 잘 안 나와요. 아니 한 줄도 안 나왔어. 한 줄도. 그 김성태만 조지는 거야. 지금 언론이 짜고 윤석열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을 이용해서 그걸 제일 먼저 간파해야 될 사람이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더 지랄이에요. 지금 기사 보셨잖아요. 지금 당대표가 더 지랄이라니까. 선대위 회의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경고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선대위 진행하면서도 계속 김종인 문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달 넘게 갑니다. 이게 2달 가면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윤석열이 지겠어요. 이자들의 목적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다음에 김종인을 또 부르면 아, 윤석열이 그래도 정치의 타협점을 알았구나. 타협의 정치. 뭐 이러면서 잠시 또 지지율을 올리겠죠. 국민의힘은 또 이제 계속 대장동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역시 김종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은 공천권 다 토해내야 되고 또 인수위 구성권도 다 토해내야 되고 핫바지 대통령 되는 거야. 핫바지 대통령.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진중권이가 이준석하고 지금 짜고 있거든.
원래 한 편이에요. 한 편. 진중권, 윤석열 선대위 보니까 다음 달에 지지율 역전될 거다. 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기사 그냥 제목 그대로야. 윤석열 선대위 보니까 다음 달에 지지율 역전될 거고 지금 여론조사는 42대 39다. 어? 이렇게 계속 오차범위 아니다, 오차범위 아니다 하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이 선대위도 제대로 못 꾸렸다, 올드보이다, 계속 나오니까 다음 달 되면 이제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지지율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직까지 좀 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을 더 다녀야지. YTN도 좀 더 가고 또 김어준이도 만나고 김재동이도 만나고 지지율 더 떨어뜨려야지. 지금 이준석이 거의 지지율 20% 떨어뜨렸어요. 20%. 김종인하고 함께. 그리고 난 뒤에 이재명하고 골든크로스.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앞서는 조사가 나오면 그때 이제 김종인 얘기가 더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 예? 근데 참모들 뭐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준석이 가만 안 놔둬요, 이거. 지금 참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김종인이 건들지 말자. 저 사람 나가서 욕하면 더 골치 아프다. 지금 좋은 게 좋다예요. 맨 처음에는 야, 이준석을 누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김종인뿐이 없지. 그러면서 김종인 띄운 거예요. 근데 이준석을 못 눌러. 계속 이준석은 아가리를 털고 다녀.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한 몸이라고. 근데 김종인을 막았어. 어쨌건 안 들어왔어. 근데 이자들의 속심이 이렇게 더 깊은데 음흉한 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준석이를 김종인뿐이 누를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에서 얘기하면 돼요. 문제 제기하면 된다고. 더 이상 이준석이는 당을 해치는 발언하지 마라. 이거 완전 해당행위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징계해야 돼요. 자, 파리 때 하이에나, 거강꾼, 심악한 아주 험악한 말들로 당 중진과 당원들을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명분을 가지고 더 이상 당에서 결정진 일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권한도 없이 방송에서 이래라 저래라 떠들지 마라. 찍어야 되거든요. 안 찍어. 그러니까 얘가 더 날뛰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분 몇몇 분은 이준석이 너무 까지 마세요. 이준석이 너무 까지 마세요. 제 칭찬하면 기분 좋아하는 애예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준석을 가만 놔뒀는데 얘가 지금 날뛰는 꼬라지가 어디까지 왔냐 이거죠. 이거 윤석열 망칠 겁니다 분명히. 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윤석열 주변에 죄다 빨대들 뿐이 없거든. 빨대들 뿐이. 심각해요. 이거 김병준 위원장이 확실히 이거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사실상의 총괄이니까 이준석을 확 눌러야 돼요. 뭔가 이거 조치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은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김종인 얘기가 더 나올 거라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요? 12월 달도 그 얘기로 그냥 한 세월 다 보내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인데 마음의 상처는 다 받았는데 참 그 사람 불러들이자니 골치 아프고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김종인 하나하고 이준석 때문에 선거를 망치고 있다. 완전히 지금 골 때리게 돼버렸어요. 계륵처럼 돼버렸어요. 빼자니 뭐하고 안 빼자니 뭐하고. 이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인내력과 리더십을 계속 얘가 시험하네. 어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이제는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준석 얘 대단해요. 대단해. 오늘도 지금 오후에 또 나가서 얘기한 거 아니냐고. 오후에. 제가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진짜 이렇게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도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오냐오냐만 하지 말고 후보가 이준석이란 말을 꼭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김종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에서 이제는 중심을 잡고 후보가 원톱이다. 그냥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후보가 원톱이다. 후보 중심으로 선거 치르자. 일선에 뛰자.
아니 이재명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개판 5분 전 아니야. 다 나가 이 새끼들아 이러는데 아니 왜 윤석열 후보는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응? 이재명은 뭐 지가 원하는 대로 선거를 치르고 또 심지어 그 전에 문재인도 지가 인이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아니 연명할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안 보이고 김종인하고 지금 이준석만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이런 음모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얘기는 더 나올 거고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당이 좀 나가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추상 같은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이준석 오늘 저녁에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웬만하면 비판하기 싫은데 저녁까지 방송에 나가서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보고 그 양반이라고 했는데 그 양반 사과해라. 잘못된 발언이다. 아주 후보를 가지고 놀고 있네요. 예. 어제도 보셨죠? 자기 행사니까 옳은 소리 가는 거. 예? 윤석열 후보 행사에는 옳은 소리가 없어요. 지금. 당무 권한도 없는데 옳은 소리는 이준석만 쫓아다녀요. 이준석만. 예? 지금 홍보 본부장을 맡았는데 아마 200억 갖고 이준석 홍보하기 바쁠 겁니다. 온 국민들이 이준석을 알았으니 우파의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듣기에도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뭔가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를 대신해서 센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전화 연락을 했는데 문자는 왔어요. 문자는 김병준 위원장이 내일 통화하자고 오늘은 너무 바쁘다고 내일 통화하자고 해서 내일 좀 제가 이런 사항을 좀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에게 오늘 제 방송도 좀 보내드리고 제가 좀 심각하게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을 위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지금 이준석 때문에 이건 뭐 말릴 수가 없어요. 후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분탕 치면 당대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마 이재명 같았으면 가서 귓방망이라도 한 대 때렸을 텐데 아니면은 뭐 찢어버리겠다고 했을 텐데 이거 워낙 점잖은 분이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고 싸울 수 있게 저희들이 더 격려하고 성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신튜브 성원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방송하는데 뭐 슈퍼챗도 하나 안 들어오네. 다른 데는 뭐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몰라. 다 보시기만 해. 릴레이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방송을 좀 하지. 저희가 지금 기자들도 더 뽑고 더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뭔가 성원이 있어야 이 방송이 이렇게 성원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야지 다른 데도 좀 저희를 따라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하여튼 김종인 없는 선대위 다돌린 야당, 이재명 친정체제 강화한 여당. 김종인 없는데 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인데 여야가 26일 각 당 안팎의 우려 속에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본 궤도에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뺀 상태에서 선대위를 개문발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진들을 지역에 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쇄신안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국민의힘
김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면담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열심히 할 생각이다. 대선 후 임명직이나 선출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언론 접촉을 삼가하며 상황을 주시하던 김상임 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갖든 선대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 이슈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는 말로 사실상 선대위 원톱 역할을 자처했다. 자, 보세요. 김종인 이슈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뭔가 칼을 들고 나와야 돼요. 휘둘러야 돼요. 먼저 이준석부터 모가지를 쳐버려야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준석을 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준석도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해요. 일단 병역 문제, 또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공작 차원에서라도. 좀 더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준석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은 당이 휘청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이준석을 저 같으면은 외곽에서 비리 문제를 하나 꺼내 들어갔고 발목을 댕강 잘라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가지 지금 제가 취재한 내용도 있고 다음 주에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좀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정치적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건 제가 하는 거지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건 아니고. 자, 윤 후보도 힘을 실어줬다.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김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 조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역할 조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그 역할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지금 선대위에 측근을 전면 배치했대요. 선대위에 골 때리죠. 윤석열이 배치하면은 올드보이고 구태의원하고 이재명이 선대위에 측근을 배치하면 신선한 거예요. 골 때린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언론이 진짜 웃겨요. 뭐 또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3선 4선 의원을 하방에서 지역을 뛰게 하고 재선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 송 대표는 재선 김영진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후보의 뜻을 잘 수용하고 기동성 있게 체제를 만들어 의사소통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건 민주당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앞세웠다고 해서 쇄신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면은 구태의연하다고 하고 골 때린 거죠 진짜. 자, 그리고 이라라님, 문화평론가 김효수TV님, 오리온자리님, 예, 하라님, 그 다음에 진보배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내 맘의 강물님, 해공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웃기게 가고 있어요, 진짜. 탱그린님, 주재형님, 해피데이님, 아우 내가 못 읽었어. 뭉치자 다같이님, 산산이 좋아님, 예. 새론별님,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당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언론 그리고 좌파들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공작질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막아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준석을 까는 것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환영식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조촐하게나마 하는 게 그래서 공정정의 상식 저희 이거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수막도 하나 만들어서 환영식은 사실 이게 집회가 아니죠. 집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날짜 공지하면 여러분들 함께 같이 가시죠. 요거 들고 공정 정의 상식 요거 들고 저희가 함께 가서 여러분들 일단 한 사람한테 심을 실어줘야 돼요. 그거는 뭐 집회가 아니죠. 집회라는 게 뭐 그래도 집회 신고를 내야 되나? 하여튼 다음 주에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박기빈님 감사합니다. 박기빈님 감사합니다. 진보배님 감사하고 예. 자, 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보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딸 특혜 채용 김성태 해촉하라. 2030 세대 도발. 자, 뭐 저는 이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에만 이렇게 공격을 가해오고 지금 이런 공세들은 총공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성태 지금 전 원내대표는 사실상 지금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뭐 후보자도 참 이런 여론 공세에 밀릴 수뿐이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밀릴 수뿐이 없고 참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임명은 해놨는데 또 이 바꾸자니 말이죠. 가오가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민주당도 비슷하니까. 근데 단지 이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준석 솔로몬의 재판 언급, 윤석열, 김병준에게 양보해야 뭐 계속 이준석 얘기가 뭐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의 분탕행위가 더 심각한 거죠. 자, 또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이거는 좀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누변이 남아공 이어 홍콩도 덮쳤다. 영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입국 차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악의 변종이 나타났대요. 지금 이거는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진짜. 저희가 마스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 쓰니까 좋긴 하지만 공공장소 그러니까 뭐 병원 그리고 백화점 그럴 때는 KF94를 쓰세요. KF94 사람 많을 때 갈 때는 뭐 지하철 타거나 왜냐하면 이 마스크보다는 KF94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저희도 배포는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누변이가 굉장히 무서운 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가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누 변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확산했을 수 있다고 영국 CNN 방송이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BC와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아프리카 보츠카와나에서 최초로 발견된 누 변이는 현재 남아공에서 7건, 그다음에 보츠와나에서 4건, 홍콩에서 2건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누 변이에 감염된 남아공 여행자 1명이 의무적으로 격리 기간 중 머물던 호텔 건너편 방에 투숙한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고요. 홍콩 당국은 1차 감염자와 2차 감염자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2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아직 누 변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툴리오 드 올리베이라 남아공 전염병 대응 및 혁신센터 국장은 면역 회피와 전염성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새 변이는 아주 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으며 아주 빠르게 퍼지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리베이라 교수는 남아공 동부 하우탱주에서 보고된 코로나 확진자 1,100명 중 90%가량이 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뉴 변이는 스파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돌연 변이를 보유하고 있어 16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한 델타보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무려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백신에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백신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게 에이즈에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에서. 그래서 신체에도 매우 큰 타격을 준다는 건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갖고 오늘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이오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조금 숨쉴만 해졌는데 이 누변이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 문재인이 뭐 꼴값을 떨었지만 지금 누변이가 이게 진짜 다시 확산이 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예, 마스크 꼭 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예? 영화 보면은 그 좀비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퍼뜨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이게 생화학 무기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변이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변이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박가빈님, 공말식님, 신대표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준석이를 보다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이현자님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뉴변이 이게 심각하고 국내적으로는 이 김종인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이준석 바이러스하고 이 뉴변이 바이러스보다 이준석하고 김종인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 더 심각하죠. 이거 대한민국 살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또 이게 골 때린 지금 기사가 또 윤석열 후보 측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기사인데 이제 누변이는 마지막에 하려다가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권 교체론 못 미치는 윤 지지율.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54.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5 이렇게 됐다는 거죠. 원래 39에 가도 40에 가도 늘 5%나 이렇게 이건 지금 여론조사가 19, 12, 11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좀 최근에 나온 좀 불리한 여론조사라서 그렇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48, 47 이건 좀 거짓말이거든요. 거의 54가 맞을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은 45 정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54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40%대다. 14가 어디로 갔냐 이거 14가. 좀 또 보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격차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15% 나오지만 연령별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해. 20대에서는 정권 교체가 61%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28%가 나와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어쨌건 격차는 있지만 중간에 빠진 사람들, 이 빠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어디에 가 있냐. 이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한 방이 없었다. 뭐 정책도 안 보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선대위를 꾸리면서 김종인 이슈에 매몰된 나머지 20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금 이탈했다 이거예요. 이탈. 빠져나가고 있다.